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들을 주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라는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1년에 여기서는 두 문제 정도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겁나 외울 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적공부의 체계부터 간단하게 체크합니다. 자, 토지대장이 있고요.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개 지목을 표시하는, 등록하는 지적공부를 토지대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목이요, 한 개, 임야라는 지목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를 가리켜서 임야대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토지대장이 있으면요,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적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고, 지도의 한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야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고요, 임야도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측량이라고 하는 거, 임야도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 측정하기 위해서 전자면적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게 그렇고 토지대장이라고 하는데 지적도가 있게 될 것이고요. 지적도만 있을 때는 바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전자면적 측정법. 근데 지적도가 있는 토지 중에서 대축적에 해당하는 것,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비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 면적을 측정함에 있어서 지적도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전자면적 측정법이 아니라 바로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해서 이 경계점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라고 하는 지적도와 임야도는요, 지도로 두 토지 간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두 토지 간의 경계를 자,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이런 식으로 수많은 좌표를 가지고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지적 공부 중에서 주로 이슈를 삼았던 게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적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토지대장이 있는 토지에 있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적도를 갖고 측량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토지 표시 항목 위주로 제가 지금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까지 설명드렸는데, 자, 우리 지적 공부에는요, 소유권에 관한 내용도 일부가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공유 관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어떤 토지가 갑을병 3명으로 공유가 되어 있으면 공유지 연명부,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고 병이 누구고, 이걸 좀 자세히 소유자를 설명해 주는 영역을 공유지 연명부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토지가 공유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 상가나 아파트처럼 이렇게 집합 건물이 존재해서 부득이하게 공유 관계가 됐을 때 대지 사용권이라는 용어를 집합건물법에서는 공부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등기법에서는 대지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역시 대지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바로 자, 이 사람이 전체 토지 중에 지분이 얼마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소유권을 중심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소유자, 성명 등을 표시하는 게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고요. 사실 임야 대장에 있어서도 이론상은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임야를 여러 명이 한 필지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토지 대장에서 지금 나오는 게 공유지 연명부, 그건 어렵잖아요. 나대지가 공유이면 공유지 연명부. 근데 집합 건물이 있어서 공유 관계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요? 바로 자,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작성한다. 그래서 나대지인데 공유면 공유지역 명부, 집합 건물이 존재해서 공유면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공부라고 하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이만큼을 묶어서 부를 때 대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도면이라는 표현은 지적도, 임야도를 묶어서 부를 때 도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지적도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제 외우셔야 돼요. 뭐를? 등록할 사항을. 이건 이제 제가 전체 그림 때문에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이고 뒤에 비교해 갈 텐데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면이계 끝났어요. 그래서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거,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면이계라고 하는 거, 면이계 이걸 외우시라고 읽어보지 말고 면이계, 면적이나 이동사유나 개별 공시지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 다른 걸 봐서는요, 면이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외우셔야 된다고 면적을 알고 싶으면 무조건 뭘 봐야 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이동사유,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다 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왜 얘가 200인지, 처음부터 200인지, 신규 등록할 때부터 200인지, 아니면 분할해서 200인지, 합병을 해서 200인지 이런 내용, 이걸 우리가 토지의 이동사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동사유에 이자를 땄고요. 기타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다. 물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성명 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슈가 될 게 바로 소유권의 변동 일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부차적인 얘기, 면이계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 다 외우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공유지 연명부하고요. 대지권 등록부 공유관계인데 나대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유관계가 되게 되면은 바로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지권 등록부라서 대지권 등록부인데 공유관계가 되면 표명비, 표명대, 표명비, 표명대 둘 중에 어느 쪽을 외우든 상관은 없어요. 표명대, 표명비가 바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구성할 때는요,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이 되게 될 테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되지 않는 사항이 뭐라? 표명비, 표명대 해서 문제를 구성할 때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통적인 등록사항은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등록사항이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될 사항이라는 게 표명비 또는 표명대 두 가지. 전주 부분에 표시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건물의 명칭, 행복아파트 101동 이렇게 101동 101호 이렇게 하게 되면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101호에 대한 표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집합 건물을 지어 올리게 되면 소유권에 근거해서 집합 건물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근거해서도 집합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지 사용권을 줄여서 대지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중에서 몇 퍼센트인지. 그래서 이건 이제 의미색이면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일 때는요, 소유권 지분하고 대지권 지분이 똑같은, 대지권 비율이 똑같은 구조가 될 테고, 한편 소유권에 근거하지 않고 지상권을 설정한 다음에 집합 건물을 지게 되면은 소유권 지분은 없을 테고요, 얘는.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건 뭐 깊이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건 공통적인 등록상 차이점이 뭐라고요? 표명비 또는 표명비 또는 표명대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등록상 세 가지 보셨습니다. 첫 번째 면이계, 이게 뭐가 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다.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 등록상 지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달라지는 부분이 뭐라고요? 표명비, 표명대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지금 대장 얘기 보셨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이어서 소유권, 지분 등을 얘기하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외우셨어요. 이걸 계속 외워 가셔야 돼. 그리고 문제를 풀어갈 때도 이 지금 외운 것만 가지고 대입을 해 가셔야 돼. 괜히 좀 이따 보면 문제 풀 때 뭐 교재 찾아보고 맞나 틀리나 무슨 감독관입니까? 시험 감독합니까? 쓸데없이 외봐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힘들어도 계속 러프하게 표명비, 표명대 이런 식으로 외워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면에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거. 도면에 등록할 사항을 보면 제축, 색치경지까지 가보겠습니다.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도면에 등록할 사항이 뭐라고요?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일단 외우고 시작해야 돼.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싸게 먹혀요.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게 이게 도면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적도나 임야도를 보게 되면은 무슨 동 몇 번지 일대라고 해서 제일 먼저 이름, 제목을 여기서는 제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 옆에요. 축척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지적도 또 임야도의 축척이 어떤 것이다 라는 축척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명 밑에다가는 색인도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줘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 모양이 되게 될 테고 45번 하면 이게 지적도가 45번인데 위에 있는 토지의 경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6번 하면 46번 지도를 봐라. 왼쪽을 보려면 52 써있으면 52번 지문을 봐라. 오른쪽을 보려면 64번 64번 지문을 봐라. 밑에 쪽을 보려면 92 하면 92번 지적도를 봐라. 이런 식의 색인이라고 하는 게 찾아보기라는 개념이죠. 옛날에 교재는 다 색인이 있었고 요즘 보통 찾아보기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지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색인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치치치라고 하는 거. 치치치 나와 있죠? 위치, 수치, 먼치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따지지 말고 그냥 치치치라고 하는 거. 자, 제축, 색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거. 당연한 얘기지. 이 두 개의 토지가 이런 토지가 있는데 경계가 이쪽이다. 그림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을 경계. 마지막이 지하라고 해서 하나 더 지목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공부하셨죠?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 음절어를 지도에 표기를 하게 된다 해서 천원차장이라고 하는 거. 이 음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서 천원차장은 어떻다? 이 음절에서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돼요. 내용을 보지 말라니까요. 뭐 내용 보면 압니까? 어차피 모르지. 근데 시험은 보셔야 된다고. 제축, 색치경지. 그럼 앞에서 공부했던 것부터 다시 정리하면 이런 식이지. 자, 바로 지금 토지대장, 임야대장, 면적,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면이계,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상은 소유권의 지분이고요. 차이점은 표명대, 표명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거. 제축, 색치경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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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요렇게 외워야 돼요.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제명, 축척, 색인도, 치치치, 경계, 그리고 지목 등을 어떻다 표시를 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제축, 색치경지. 저거부터 먼저 가볼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이라고 해서 좌호호호 이렇게 돼 있죠? 경계점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이 뭐 들어간다? 좌호호호 이렇게 갔습니다. 다시.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면적과 이동사유, 그리고 계좌별 공시지가, 면이계. 그 다음에 아까
공유지 연명부하고요.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 등록상 지분이라고 하는 것 외에 바로 아까 뭐가 있었지? 표명비 또는 표명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도면에 등록할 상 제축 색지경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상이라는 게 좌호호호라고 하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상이 뭐라고요? 좌호호호 이렇게 가게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상이 뭐라고요? 좌호호호. 지금 외우셔야 돼. 왜 지금 문제 풀 거니까 지금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좌호호호라고 해서 전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상이 면적,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상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차이점, 대지권 등록부만 들어가는 게 표명비 또는 표명대에서 표시 명칭,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적도에 등록할 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축 색지경지라고 해서 제축 색지경지라고 해서 제명, 축척, 색인도, 치치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계와 마지막이 지목이라고 하는 거. 제축 색지경지. 다시 이거 갖고 먼저 외우겠습니다. 이거 갖고는 도배를 해보래요. 그래서 다시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면이개.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거 공통적 등록상 소유권 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표명비, 표명대라고 하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상.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할 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축 색지경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상은 좌호호호 이렇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좌호호호라고 하는 거. 일단은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 더 살을 붙일 게 있긴 한데 일단은 기본틀. 다시 면이개라고 하는 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상.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된 사항은 소유권 지분. 차이점은 바로 표명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거. 제축 색지경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 좌호호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살을 붙인 마지막 주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그림 자체를 보게 되면 지적도가 있는데 여기에 경계점 이게 보자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으면은 제축 색지경지 외에 모두 표시를 해줘라. 바로 거리라고 하는 것도 다 표시를 해줘라. 그러면 지적도를 보면 딱 아는 거야. 이 지역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게 되면 제축 색지경지만 있고 거리라고 하는 것은 따로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지역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으면 제축 색지경지 외에 모두 표시가 된다. 거리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표시가 되게 된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에서는 뭘 가지고? 지적도를 가지고 어떻다? 측량을 할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지적도가 아니라 좌표를 통해서 어떻다? 바로 면적 등을 측정을 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다시 갑시다. 제축 색지경지라고 하는 것이 어디? 바로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축 색지경지가 있는데 문제는 지적도를 보니까 거리, 자 경계점 간의 거리를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다. 그러면 여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구나.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를 가지고는 측량할 수 없고 이때는 좌표를 가지고 다 측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내용 다시 바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었죠. 일반적 등록상이라고 해서 제축, 색치경, 지 있었죠? 제축, 색치경, 지 있었잖아요. 제명, 촉처, 색인도, 치치치, 경계, 그리고 지목, 천원차장이라는 개념이 나올 텐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는 이 지적도에다 추가적으로 거리라고 하는 것도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를 가지고는 측량을 할 수 있다 없다?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도 해줘라. 혹시 모르고 스캐너로 면적을 계산할까봐 다시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를 갖고는 측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도각선 아래쪽 오른쪽에다가 지도 외곽선 오른쪽에다가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 근데 밑에 쪽을 안 보고 바로 도면을 가지고 측량할까봐 제명 끝에다가 제명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놓은 지적도에 자 제명이 있었죠? 무슨 동 몇 번지일 때 이 끝에다가 뭐라고 좌표라고 한번 경고문구를 붙이는 거야. 아이씨 이걸 갖고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근데 모르고 측량할까봐 제명 바로 옆에다가 끝에다가 좌표라고 적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는 이걸 발견한 사람 밑에를 보겠지?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그래서 거리 있으면 위쪽 제명 끝에 뭐가 있고 좌표라고 괄호 열고 좌표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는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1년에 최소 2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이 문제는 때려 죽여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공간정보법 쉽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내용을 다 외우게 되면 머리 터져버립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 번만 체크하고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의할 것이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면적과 이동 사유, 개별 공시가를 보려면 오직 뭘 봐야 된다?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거 봐봤까? 안 나오고 그저 뭐를 봐야 된다? 바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이슈요. 공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 등록상 바로 지분이라고 하는 것. 차이점은요. 표명비라고 해서 표시 명칭,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상 어려웠어요. 몇 번 하니까 됩니다.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제축, 색치경지, 제명, 축척, 색인도, 치치치, 경계라고 하는 거, 그 외 지목 등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혹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지도 가운데는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되는. 참고적으로 뒤에 문제 어렵게 나올 때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둔 지역에 임야도 말이 안 됩니다. 임야도는 축척이라는 게 1000분의 1, 1200, 2400, 3000, 6000분의 1이고 지적도가 500분의 1, 600분의 1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둔 지역의 지적도 여기서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는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마지막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상 좌호호호 이렇게 가죠. 요거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앞에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주제가 있었지요. 거기서는 이제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하는 거,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좌위 설파 종지라고 하는 거. 요거 하여튼 용어 정의를 갖고 이름이 비슷해서 비교하는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하실 것.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에서는 면적 결정할 때 좌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지적도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 제명 끝에다가 좌표라고 적어야 되고 그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공간정보법령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오는 지역의 지적 공부의 등록 및 지적 공부 및 등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지적도에는 제명 앞에라고 되어 있죠. 제명 끝에라고 되어야 돼. 제명 끝에 그리고 수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수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좌표를 이름하여 수치 지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착각을 유도한 것이죠. 좌표를 달리 표현하면 수치 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지적도 임의도만 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도해 지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2번 지적도의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오는 지역은 대축적 지역이니까 소수점 한 자리까지 면적을 표시를 하게 된다.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 아까 지적도나 임야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을 전자 면적 계산법이나 측정법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썼었지요. 그리고 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신도시 만든 겁니다.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해서 뭐 요것들은 이제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출제 이슈 뭐라고요? 2개. 자, 지금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 제명 끝에 좌표라고 적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그리고 중간에 거리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라. 요렇게 요 관계를 가지고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 답은요 1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이 문제가 잘못되어 있구나. 위치 편집을 잘못됐는데 여러분 자료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한번 봤던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아까 경계에서 봐야 될 문제인데 편집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서 좌, 위, 설파, 종지라고 가야 되죠. 자, 일단은 좌 어디 있어? 좌 어디 있어? 좌 경계점 좌표는 없고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에 종류 나와 있고요. 위치 나와 있고요. 지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리을에서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 발상. 이게 지금요. 디귿이 왜 포함이 안 됩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외운 게 아니면 어떻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 제발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렇게 이걸 이해해서 풀려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단순 암기예요. 좌, 위, 설파, 종지 해서 요거 보셨고 아까 이걸 땡겨서 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 옳은 것은 뭐야? 좌, 위, 설파, 종지 들어가야 되죠. 해서 사진 파일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외워서 푸는 거라고요. 읽어보고 나서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아까 경계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당겨서 지금 뒤에서 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가볼까요? 뭐라고 되냐면 지금 이것도 경계얘기구나. 자, 공간정보법령상 지적소관청의 토지 이동에 따라서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정보. 이게 뭐라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근데 헷갈리게 하려고 꼭 3번에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함정을 파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전혀 별개 문제라고요. 전혀 별개 문제다. 이렇게 해서 경계 문제를 이제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거 여기서부터 가십시다. 토지의 이동 사유 나와 있죠? 토지의 이동 사유 면이계라고 해서 바로 들어갈 게 뭐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바로 가는 거죠? 시험에 이렇게 대놓고 낸다고? 면, 바로 대놓고 출제한다고요, 대놓고. 아예 대놓고 출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외워야 된다고, 외워야 돼요. 읽어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외워서 푸는 거지, 이걸 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상보가 된다. 면-이-개 라고 해서, 면적과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는 뭘 통해서? 바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등록상 연결이 틀린 건 아는 것만 가지고 푸는 거야. 해서 면이계에서 개별 공시지가, 임야대장. 맞죠? 맞죠? 그러니까 외우지 않은 것을 가지고 풀려고 하시면 안 돼. 외운 걸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대충 맞는 것 같아. 자, 지적도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있었죠? 끄트머리 치 나와 있죠? 제축 색치경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끄트머리 치 나와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소유권 지분까지 맞아. 근데 요거 틀렸죠? 표명비 표명되는 어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요. 그 1번이 왜 맞나요? 4번이 틀렸으니까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몇 개 외워가지고 모든 지문을 다 소화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 외 5번 대지권 등록부에 대지권 비율, 명칭, 표명비, 표명대 해서 오름표. 해서 지금 출제하는 걸 분석을 해보면 공유지 연명부하고요. 대지권 등록부를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공통점, 소유권 지분. 달라지는 게 표명비, 표명대.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은요. 4번 이래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공유지 연명부하고요.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된 등록상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소유권 지분은 공통적 등록사항이죠. 그죠? 나머지 모른다고. 책을 갖고 분석해도 모른다고. 일단은 뭐는 포함돼야 돼? 미음은 포함이 돼야 되죠. 미음은 포함이 돼야 되죠. 달라지는 게 표명비, 표명대는 공통적 등록상이 아니라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이죠. 그래서 표 어디 있어? 없네. 명 없어. 기억은 근데 빠져야 되죠. 표명비, 표명대는 대지권 등록부면 등록하는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제거를 해 주시게 되고 미음은 공통적 등록사항이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푸는 거지. 나머지 중간에 뭐 호지의 고유 번호니 지번이니 이런 걸 처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 외운 걸 갖고 대입을 하시는 거라고.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모른다고. 공통적 등록사항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그렇다고 이걸 외워서도 안 돼. 어차피 잊어버릴 거니까. 안 되는 걸 하면 안 돼. 해서 지금 공식 표명비, 표명대 요건 어디에서만? 대지권 등록부에서만 등록사항이 되게 될 것이고 공통된 등록사항은 뭐가 된다? 소유권, 지분.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외운 걸로 대입하는 거라고. 소유권, 지분은 공통적 등록사항이니까 일단 미음은 들어가야 돼. 그런데 표명비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니까 최소한 공통적 등록상에서 표명비, 표명대는 빼야 된다. 대지권 비율을 빼게 되면 결국은 답이 몇 번이야? 5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모든 내용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이 아닌 것은 제축 색치경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일단 쉬운 거 치치 나와 있죠? 치치 나와 있죠? 치치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그럼 나머지 간단하지. 제명, 축청 나와 있죠? 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축, 색치, 경지. 그 중에 치가 제일 중요해. 제일 뒤에 숨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요. 잠깐만요. 자, 축척 문제가 나와 있나요? 다시. 요 문제를 보려면은, 자, 그 다음 문제.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29회 때 나왔던 축척, 지적도의 축척. 자,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 2400, 3000, 600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적도는 7종이거든요. 2000분의 1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미음 해서 아까 우리 면적할 때부터 축척 얘기를 해왔었고요. 임야도의 축척은요.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에서 나머지가 임야도의 축척. 자, 지적도는 500분의 1, 600분의 1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구조. 그래서 니은을 제거하시게 되면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에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요. 자, 공간정보분명상 제목을 지적도에 등록할 때 부호.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다시 천원차장을 찾아보셔야 돼. 그냥 읽으면 뒤져요. 절대 문제 못 풀어요. 천원차장. 하천 어디 있어? 하천. 하천 없어. 자, 유원지. 원 돼야 되죠? 틀렸죠? 그죠? 유원지 원. 그 다음에 주차장. 차 어디 있어? 없죠? 없죠? 그 다음에 공장용지의 장. 공장용지 어디 있어? 장이 돼야 되죠? 틀렸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일단 두 개가 틀렸다는 걸 판단했어요. 나머지 모르면 다 이름저러죠? 나머지는 다 이름저러라고요. 천원차장만 이음저러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다 일음저러. 그래서 이 문제도 논의의 핵심 이슈는 뭐라고요? 천원차장이 먼저 세팅이 되셔야 돼. 읽어보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래서 광천지는 광이 될 테고요. 도로는 도가 될 테고 제방은 제가 된다 해서 답은 4번. 제방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원차장.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일음절어.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항상 천원차장이 없어도 무조건 천원차장을 찾아보셔야 돼. 안 그러면 함정이 빠져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던 지역에 지적도의 등록할 상으로 옳은 것은 거리죠? 거리죠? 네, 그래서 답 몇 번? 2번.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공간정보법령상 지적도면의 등록상 틀린 것은 해서 지적소관청,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일람도 지번 색인표를 갖춰둘 수 있다. 모를 얘기, 전혀 공부 안 한 얘기. 2번 지적도면에서 축척은 지적도는 7종. 자, 맞고요. 임야도는 2개 빼서 임야도는 2종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임야도의 축척이 뭐죠? 지금 한번 교재 한번 확인해 보죠. 갑자기 기억을 못 하겠네. 임야도의 축척 어떻게 되죠? 3000분의 6000분의 2종인가요? 책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제가 헷갈려서. 2종 맞나요? 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 요거 이렇게 구성이 됐고. 자, 지적도면의 색인도, 자, 치는 등록상에 해당된다. 색치, 맞죠? 그 다음에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아래쪽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돼. 이게 틀렸다고. 너무 어려웠어요. 지적도가 돼야죠. 다 좌표. 그래서 아까 그림 전체 그림 보실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그 지적도, 그것이 지적도고 임야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설명되고 너무너무 까다롭게 나왔던 문제.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적도 임야도를 가지고 함정을 팠어요. 그 다음에 자 5번은 쓸데없는 소리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이나 5번이 쓸데없는 소리고 제가 아까 지적도 임야도 헷갈렸는데 지적도는 7종, 그 다음에 임야도는 3600에서 2종 이렇게 가게 됩니다. 쟁점 안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상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해서 다시 기본 가셔야 돼. 지적도에는 제축, 색지경, 지 있었죠? 그 외에 거 있으면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야. 2번 토지 대장의 출제 포인트 이동 사유 면이계 할 때 맞지요? 3번 지문요. 공유지역 명부 소유권 지분 맞죠? 대지권 등록부의 소유권 지분에 표, 명, 비라는 거 하는 거 해서 옳은 표현이죠. 표시라고 하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 호 들어가야 되죠? 색인도는 도면에 등록할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5번이 틀려서 1번이 맞다. 그 다음 문제. 지적공부의 등록상 연결이 틀린 것은 해서 임야, 계장, 개별, 공시일가. 이건 맞죠? 면, 이, 개라고 해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치 틀렸죠? 치 틀렸죠? 제축, 색지경, 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읽지 말고 제일 뒤만 살살살 보셔야 돼. 2번이 틀렸고요. 3번 자 대지권 등록부 표명비라고 해서 표시, 명칭 그리고 대지권 비율 맞고요. 그 다음에 임야도 치 나와 있죠. 경계 나와 있죠. 제축, 색지경, 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거. 소유권 지분 들어가야 되죠. 뒤쪽은 몰라요. 그런데 아까 답이 겁나 쉬웠었죠. 치는 도면에 등록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1번 지문에서 소재가 포함되는지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이 있는지를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비교되는 항목을 갖고 출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어 가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 절대로 이것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몇 개 보셨는데 금방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한 달만 지나봐봐요. 다시 깔끔해집니다. 해서 가능하면은 단순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요. 자, 공간정보법령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옳은 것만 나열하는 것은 해서 좌, 호 들어가야 되죠. 일단 치 나와 있죠. 3번, 4번엔 치 나와 있잖아요. 얘는 포함 안 되죠. 또 면적 기어 들어가면 안 되죠. 면적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었었죠.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동 사유 들어가면 안 되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의 면적과 이동 사유가 등록이 된다고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우리가 좌호호호 이렇게 외웠지만은 이건 좌호호호로 푸는 게 아니라 나머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해서 이 문제의 답은 결과적으로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요. 자, 여기까지 갔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가 마지막 끝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다음 시간 나머지 지적 공부 보존 등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